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2025년 새해 경남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교육감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들어볼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 학교만큼은, 우리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런 것 없이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2024년 지난해의 경남 교육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텐데 작년 한 해 또 이렇게 돌아본다면은 이거 하나만큼은 참 큰 성과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지난 한 해는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10년째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고요. 교육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수업 혁신, 미래교육 기반의 조성,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의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 한 해만 다시 생각해 보자면 아마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들이 특이 민원 또는 수업 방해를 하는 그런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쭉 기울여왔던 1년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사회적 돌봄, 새로운 사회적 돌봄의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노력을 지난 1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밀양과 남해에서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노력이 올해 시작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교육부하고 이 관계에서 이전 정부는 교육 자치에 대한 노력을 우리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함께 애를 써왔었던 데 비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중앙집권으로 가는, 그러니까 교육의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의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자치단체하고 갈등이 여럿 있기도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랬고요. 그리고 유보 통합을 또 지나치게 막 다급하게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것에서 다툼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 경남도 내로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예. 예산이 다 삭감됐던 그 부분이 저로서는 참 많이 아쉽고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 구체적인 하나의 그 물건보다 미래교육, 교육의 세계적인 경향을 의회가 제지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 데 대해서는 곧 책임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아쉬운 점들을 좀 딛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또 준비할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박종훈 교육감이 그리는 2025년의 경남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올해 우리 교육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마치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것처럼의 그런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겠고요. 임기가 끝나기 전 12년 교육감 임기의 오롯이 1년을 통째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난 교육감 시절의 어떤 일들을 잘 정리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1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신 12년 박종훈 교육감을 마치면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화두 정도를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의 그 후학들에게, 우리의 그 미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생 문제가 그렇고요. 도시 집중 인구 소멸, 그리고 청년 실업,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방향도 저는 올해 우리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은 2025년 새해에는 이제 어떤 정책들, 어떤 제도들이 좀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학교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 그래서 방과 후 이야기가 나오고 돌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돌봄이라는 것도 학교가 하는 돌봄이 있고 지역사회가 하는 마을 돌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굴러가는 모양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방과 후를 만들어보자. 뭐 좀 더 저는 목표는 적어도 여기까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그 지역의 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저녁 밥까지 먹여가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뭐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번에 밀양과 남해 두 군데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새로운 돌봄의 모형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우리 학교가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너무 적거든요. 예. 한 학교만으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 몇 개의 학교를 캠퍼스형으로 해서 오전에는 각자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그 학교가 다 모여서 함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공동학교, 공유학교를 도내 10군데 시군에서 이번에 또 시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예. 밀양에 진로교육원이 3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과학적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진로교육을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경남 교육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이미 좀 폐지가 됐고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또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된 상황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해 7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개월 뒤에 도의회가 조례를 폐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경향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웰빙을 가르쳐야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속에서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대한민국 모든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것을 경남에서만 유독 이것을 차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저희들이 제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누리던 혜택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그 불이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도의회에서 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마을 배움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중단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겠죠?
예산이 없으면 일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는 돈 없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적인 분이 계시지만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여러 가지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예산 없이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까지 도내의 260개가 넘는 학교와 이 또 260개가 넘는 마을 배움터 이 활동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 속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는 행복학교 15개를 또 신규로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행복학교도 있고 행복나눔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간의 성과를 좀 한번 자랑을 해주시죠. 예,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내의 학교가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조금씩 늘려왔던 행복학교가 162개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좀 더 앞서 나가는 행복학교 21개는 행복나눔학교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학교의 행복학교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포교사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학교가 행복나눔학교고요. 예. 주로 초등 중심으로 행복학교가 쭉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최근에 참 의미 있는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고등학교가 행복학교가 우리 지금 도내에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11개 학교를 일반 학교하고 대학 진학률을 통계를 쭉 몇 년 추적해서 비교를 했더니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보다도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 비율이 7% 내지 8%가 더 높았습니다. 오. 그것은 행복학교는 공부도 시키지 않고 아이들 놀리는 학교다라고 하는 잘못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조차도 행복학교에서 하는 이런 수업 혁신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내는 이런 노력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해낸 셈이거든요. 저는 제 임기 이후에라도 좀 더 중고등학교에 행복학교가 좀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예. 자, 또 올해 현안 중에 하나가 올해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흔히 이제 AI 교과서라고 하죠. 이게 도입이 되는데 AI 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보시기에 이 AI 교과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AI 교과서가 교육부가 너무 지나치게 성과주의로 해서 막 진행을 하다가 지금 국회에서 교육부가 준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냥 교육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제 AI가 탑재된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저는 세상이 앞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2,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교육 과정에 충실하냐 이런 데에 대한 준비와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교육부가 올해 도입하겠다라는 목표만 정해놔놓고 밀고 나가다가 보니까 교과서의 어떤 공개가 지난 12월 달에 겨우 이루어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강행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적어도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학교가 한번 올해 1년 정도는 시행을 하면서 향후 2년, 3년 뒤의 시행 여부나 어떤 지위의 회복
이런 것까지도 함께 교육감들이 고민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분야든 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양의 진로교육원이 올해 3월에 문을 연다고요. 여기선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로교육원 최근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학생들의 40%가 희망 직업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하는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희망 직업이 없다는 비율이 10% 이상 늘어나 버렸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번에 밀양에서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은 좀 더 과학적인 진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초등학생 때부터 데이터가 축적되게 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선생님의 느낌이나 우리 아이들의 선호도만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령에서 재작년에 개원했던 미래교육원, 그리고 이번에 밀양에서 개원하는 진로교육원, 이 두 기관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전략 자산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큰 어떤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진로교육원을 당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좀 먼 데 있는 아이들은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주말 프로그램도 함께 5월 달쯤에는 열 생각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 물론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또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하면은 뭐 저출생, 또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경남형 사회적 돌봄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경남형 사회적 돌봄은 어떤 모습인가요? 밀양은 이미 다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남해도 최근에 아이비트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지자체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시간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싣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저녁도 먹이고 그리고 또 저녁 프로그램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운영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 여기까지. 물론 올해 첫 해부터 그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목표에 좀 더 가깝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목표에서 그렇게 크게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초보 단계일 수 있는데 저는 목표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해와 밀양 두 군데를 올해 1년 사업을 펼쳐보면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저는 이제 사회적 돌봄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러면 제 교육감 임기가 끝이 납니다. 내년에. 그런 제대로 된 역할 하나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아주신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이 교육활동 보호의 대상이 교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행정직원이나 공무직원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교원 치유센터를 또 건립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교원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장소도 물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센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피해 교직원들을 거기에 모시면 거기는 꼭 마치 어떤 낙인 효과가 있어서 문제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또 건물을 하나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교육청에 센터를 만드는 대신에 치유가 필요한 교직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원의 치유, 힐링을 하는 그런 교직원 치유 방법 하나,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받은 교직원에게 일정 시간을 특별 휴가를 줘서 그 직원이 본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적인 프로그램,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어떤 악성민원이나 또 수업 방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를 보고 힐링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물론 그런 어떤 그 피해가 적도록 하는 예방 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방송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저는 임기가 이제 올 1년 하고 나면은 끝이 나는 마무리 수순입니다만, 향후 우리 교육이 10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도 함께 던지면서 올 1년 잘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민, 학부모,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쓰도록 하십시다. 저희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